예, 안녕하십니까. 민성길입니다. 제가 그 전공이 정신의학이고 또그 감정 문제에 관련해서 좀 경험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린이 발달, 그 인격 발달, 불안 장애나 노이로제가 생기는 과정 이런 것을 좀 아니까 할로윈 데이에 관련해서 어떤 그 연관성이 있는가를 좀 알아봤습니다. 할로윈 데이는 카톨릭 전통의 만성절이라고 있어요. All Saint Day. 여러 성자들의 날입니다. 축일이 정해지지 않는 다른 성자들 또는 순교자들. 그래서 이분들을 다 모아서 한꺼번에 이제 칭송하는 그런 날을 정해놓고 이제 카톨릭 교회에서 그 축일로 말하자면 만들었습니다. 이게 카톨릭에서만 지키는 그런 절기입니다. 근데 이 절기 전날을 할로윈 데이라고 그래요. 이때 이제 자기가 사랑하던 사람인데 돌아가신 분도 기리고 그런 날로 지키게 되었답니다. 이때 이제 케이크를 구워서 가난한 집안의 어린 아이들한테 나누어줬다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할로윈데이는 아일랜드하고 스코틀랜드 지방, 이 켈틱족들의 옛날 풍습하고 섞여 들어가지고 우리도 알죠. 그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저승에 가지 못하고 하늘을 헤매고 댕기면서 귀신들이 혹시 사람들을 해칠까 봐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변장을 하고 가면을 쓰고 그래서 이런 이교 풍습이 섞여 들어가지고 요즘 우리가 아는 풍습이 생겼습니다. 애초에 미국에 정착했던 퓨리탄들은 장로교인들은 이런 거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 아일랜드인들이 대거 들어오면서 이 풍습이 이제 미국에 퍼졌고 요게 이제 20세기에 들어와서 상업화되면서 마치 크리스마스 때 산타클로스 문화가 이게 생기듯이 미국의 그 마을에 이렇게 정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유행이 되니까 이게 좋다 하는 그런 이제 말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평소에는 애들이 하지 않는 짓을 하도록 허용해 주니까 이것이 해방의 정신이다 해서 애들한테 이게 도움이 된다고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과연 이제 그런가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의문이죠. 이 해방이란 말을 쓰니까 다 아시겠지만 지금 성해방 또는 무슨 다른 억압에서의 해방 이런 해방하고 다 이게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할로윈을 옹호하는 그룹은 대개 그 성해방이라든가 뭐 여성해방, 흑인해방, 동성애자 해방 이런 해방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제 그런 계통의 그 이데올로기하고 좀 통한다고 봐요. 이런 사람들은 할로윈을 칭송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하면 애들이 이제 좋아하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하고 싶어 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위험한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고 그래요. 로컬 하스피탈의 응급실에 의사들이 경고하는 걸 보면 할로윈데이 이브에 이제 응급실에 오게 된다 이거죠. 제일 많은 게 교통사고. 할로윈데이라고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수가 있어가지고 교통사고가 약 4배 정도 증가한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헐렁한 옷을 입고 댕기다 보니까 옷에 걸려서 발에 걸려서 넘어져서 다치기도 하고 또 칼, 뭐 도끼, 낫을 이렇게 들고 댕기다가 자기도 모르게 찔리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어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독이 든 과자를 준다거나 면도칼이 들어있는 사과를 준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요즘 그 소아성애 어린아이를 이제 데리고 가서 이제 성적 학대를 한다든가 하는 일들이 이제 범죄가 일어난다는 것이 자꾸 알려지게 됐어요. 그다음에 트릭 오 트리트라고 하는 게 이제 애들이 여기 그림 보시다시피 무슨 바구니 하나를 들고 옷을 입고 이제 남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면 트릭 오 트리트라고 소리 지르면 이제 과자를 줍니다. 당신 집에 내가 저주를 내리니까 지금 음식을 내놔라 이런 이제 놀이가 되는 거죠. 애들한테 트릭 오 트리트란 말을 이렇게 하게 하고 웃고 이렇게 그렇게 또 말을 들어주고 하는 게 아이들한테 어떤 영향을 줄까? 이걸 하는 사이에 애들한테 나쁜 버릇이 생긴다고 그래요. 자기가 이제 과자를 얻었으니까 내 거다 해서 동생한테 나눠주지 않고 혼자 먹는 거죠. 독차지하고. 그래서 이기심을 조장한다. 그리고 이제 내 마음대로 한다. 뭐 이런 그 정신을 애들한테 심어줄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고 이제 미국의 그 이제 교육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이건 과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스트레인저 데인저입니다. 그 낯선 사람의 위험이죠. 이제 그 이웃집을 갔을 때 방 안에 있는 어른이 애들을 들어오라 그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집으로 들어가서 이제 어른이 아이를 이제 나쁘게 하는 어떤 그런 짓거리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것까지는 그 과자를 얻어 댕기는 풍습은 없으니까 이런 일은 없겠지만 이제 할로윈데이의 본래 뜻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실제로 뭐 이렇게 유행을 한다면 이거 곤란하겠죠. 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할로윈을
평가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할로윈 데이의 주제는 죽음, 공포, 귀신, 악마입니다. 예, 그 본래 뜻이 그래요. 물론 아무리 귀엽게 애들을 귀신으로 분장을 해도 귀여운 귀신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귀신이고 그거는 귀신과 죽음과 악마는 이게 같은 공통의 그런 주제거든요. 이게 어른들이라도 좀 섬찟한 의미가 있는데 아이들한테 이런 걸 한다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새삼 들었어요. 근데 이제 왜 어른들이 이런 것을, 이런 제도를 만들었을까 하는 의문이 있어요. 철학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측면인데 할로윈은 이제 죽음, 폭력을 조장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1년에 몇 차례씩 같은 뭐 따로 날짜를 정해가지고 사회적으로 허용해 준다 하는 그런 의미가 이제 있는데 이게 이제 크리스찬으로서는 이런 거를 어떻게 평가하고 대하는가. 성경에서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도 한번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인 사회에서는요, 할로윈 데이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상업적이죠. 백화점에 이렇게 걸어놓고 이제 물건을 팝니다. 이런 걸 이제 대목이, 일종의 대목이니까 크리스마스 세일 하듯이 할로윈 세일을 하면서 이제 상품을 팝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할로윈 파티를 집에서는 안 하지만 이제 이태원이나 홍대 그 클럽에서 할로윈 파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욕망에 그 원하는 거하고 네, 돈 벌려고 하는 이런 거하고 이게 살이 이제 야합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상업적으로 흘러오면서 이게 이제 조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도 이게 그 지방적인 로컬한 그런 그 문화입니다. 국가적 휴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요즘 와서 이걸 싫어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 부모들이 우려를 표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 전체적으로는 이런 날에 어린이 애들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상처를 받을까봐 걱정하는 리포트들이, 방송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 이제 좀 퇴색하고, 어린아이들 사이에서는 퇴색하고, 오히려 어른들이 이제 이런 기회를 타서 술 마시고 파티하고 뭐 그런 거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 이런 건데, 주제는 무서움입니다. 무서움. 죽음의 공포를 가지고 축제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할까? 왜 이론적으로는 좋아하지 않죠. 그렇지만 이걸 많이 이용하지, 실제로. 예를 들면 애들한테 왜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멍 소리 지르면 애들이 깍깍대고 웃죠. 요런 것이 이제 그 할로윈의 말하자면 그 본색입니다. 놀래키 하면 애들이 깔깔 웃어요. 처음엔 얼어붙다가. 어른도 마찬가지죠. 어른들도 이렇게 뒤에서 뭐 이렇게 갑자기 놀래키면 처음에는 혼비백산했다가 돌아보고 막 웃잖아요. 요것이 이제 그 무서움을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이 이제 됐는데 요거를 갖다가 풍습화한 그런 것이 이제 할로윈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고자 하는 인간 욕구를 대리만족시켜주는 겁니다. 안전한 상태에서 만족시켜주는 겁니다. 처음엔 놀랐는데 금방 이게 아니다 하고 깨닫는 순간 웰빙을 느끼는 거죠. 그걸 갖다가 리피트해서 죽음을 가까이 하는 익스페리멘트, 실험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위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이제 정당하다가 사실 죽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관련 심리는 억압에서 해방되려는 어떤 심리를 자극한다. 일상에서 해방, 일상을 이제 억압으로 보니까 거기서 이제 이렇게 일탈하는 것으로 해서 이제 놀이로 삼은 거죠. 이 할로윈의 놀이는 규범을 벗어난 놀이가 되기 때문에 위험한 거죠. 그래서 궁극적인 영향은 원래 그 만성절의 그 옛날 전통의 의미에서 벗어나서 악의 패시네이트, 매혹되는데 이게 이제 결코 건강한 게 아니고 죽음에 가까이 가기 때문에 자기 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심리적으로는 카운터포빅 디펜스라 그래요. 공포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 공포의 장면에 자기를 노출시키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이제 그 어른들은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애들한테 해보라고 그러는데 실제 아이들은 과연 그러냐 이거죠. 그 애들은 이런 걸 보면 처음에는 깔깔대고 웃을지는 몰라도 이게 심리학적으로는 상처를 받는다고 봐야 돼. 근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이제 정신과 의사들의 그 케이스에 나온 걸 제가 봤어요. 그 어떤 의사가 이런 케이스를 올렸어요. 얼마 전에 부모가 돌아가셨거나 애완견을 잃은 아이들이 할로윈 데이에 그 죽음의 모습 이런 걸 보고 상처를 받는다. 그 케이스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신경이 예민한 사람은 할로윈 데이 때 막 소리 지르고 떠들고 또 뭐 칼을 들고 댕기고 귀신 이런 것에 굉장히 이게 시달림을 받는다 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할로윈 데이 때 그런 장면을 보고 PTSD가 재발되는 케이스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트라우마가 재발되는 거죠. 리마인드, 회상이 되고, 이제 그 어린 시절에 자기가 받은 학대, 뭐 이런 그런 그 아버지 어머니한테 맞았다거나 그런 학대 받은 경우, 그런 폭력을 받은 것을 회상하게 된대요. 이때. 특히 성폭력을 당한 경우는 이 할로윈 데이가 아주 괴롭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케이스를 보았다는 의사들의 그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할로윈 축제가 어린이 정서에 미치는 영향은 요약하면 죽음을 이탈하는 그런 걸 허용해 주는 거죠. 비록 하루라 하더라도 그렇게 해주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돼요. 정서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 훈육이라는 의미에서 다른 여러 가지 일탈하는 그런 그 건전한 것도 많은데 왜 이렇게 그 죽음, 폭력 이런 데 노출시키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공포, 죽음의 희롱을 하게 하는 건가? 이건 죽음의 근처에 가 있으면요 죽게 되는 수가 실제로 생겨요. 위험한 행동하게 되면 죽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린애들에게 상처를 주고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는 거예요. 특히 예를 들면 죽음이나 폭력에 대한 잘못된 개념. 폭력은 재밌다는 그런 이제 잘못된 개념이죠. 어린애들은 보호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한테 어떤 즐거움을 주려면 죽음을 희롱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다른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로윈의 주제는 죽음이. 그 6, 7세 아이들은요. 6, 7세 될 때까지 아이들은 죽음이 뭔지를 모른다고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그 애들한테 그런 죽음을 이렇게 경험하게 하는 거는 죽음을 장난처럼 여기게 하니까 정말 엄청난 오해를 심어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른 대안이 있는가? 요약인데 죽음, 폭력, 사고, 공포 이게 죽음인데 애들한테는 그런 걸 보여주지 말아야 되고 어른들이 이걸 통제해야 되고 청소년은 거리 장난 이런 걸 못하게 해야 되고 어른들은 축제라 그래가지고 술 마시고 함부로 자동차 몰고 싸움질하고 이러면 안 되겠다는 거죠. 밤에 공포의 놀이보다 햇빛이 비치는 환한 낮에 놀이, 스포츠로 바꿔서 애들한테 우리가 제공해 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